대한민국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보험,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 진짜 큰 혜택이 실비보험에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는 실비 있으니까 문제없어, 실비보험 가입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작 숨겨진 혜택을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라면, 남들은 다 챙겨가는데 나만 못 받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에서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하면 억울한 상황 절대 안 겪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죠. 네, 다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비를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자기 부담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실손의료비라는 말이 실제로 내가 병원에 낸 병원비에 대해 돌려받는 거니까,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내잖아요. 당연히 이건 제외가 되는 거고, 내가 낸 병원비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반드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다 받을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병원비까지 실비에서 보장해 주니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거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입원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통원해도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하는데요. 3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주사치료, MRI까지도 병원비를 돌려줄 정도로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는 넓은 보장 범위와 보험료도 40대 50대 3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은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있는데 이게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라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실비에 관한 약관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이 있어도 평생 골동품처럼 갖고만 계신데요. 숨겨진 혜택이라기보단 바로 말하자면 있어도 발견 못한 혜택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비유를 들자면, 거지가 식당 앞에서 배고파서 죽어 있는데 경찰이 와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수십만 원 현금을 갖고 배고파서 죽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있어도 있는지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다 모르냐? 그건 아니겠죠. 담당 설계사가 실비에 대해 조금만 알려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런데 지금 나는 누리지 못하는 혜택. 이 숨겨진 혜택 4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 알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고객님들이 실비에 대해 문의 주시면 몇 세대 실비세요 여쭤보면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요. 그럼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오래전에 가입했어요 라고 답을 주십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을 아시려면 몇 년에 가입한 몇 세대 실비인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실비보험은 언제 들었냐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까지 실비를 1세대 실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세대 실비,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세대 실비,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로
나눕니다. 실비를 나누는 기준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1, 2, 3, 4세대의 자기부담금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입원일 때 해당하는 말인데요. 입원해서 치료하면 병원비를 100% 돌려주는 게 1세대, 90% 돌려주는 게 2세대, 급여 치료비 90%, 비급여 치료비 80% 돌려주는 게 3세대, 급여 80%, 비급여 70%를 돌려주는 게 4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2세대가 10%, 3세대가 10에서 20%, 4세대가 20에서 30%가 자기 부담금이라는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2세대와 3세대 사이 변화가 있어요. 2014년 4월부터 표준형 80%, 선택형 90%로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했고, 또 엄청 중요한 변화, 바로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2015년 9월에 선택형을 나눠서 급여 90%, 비급여 80%로 또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통틀어 2세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면 1세대는 2천만 원, 2세대는 1,800만 원, 3세대는 1,800만 원, 4세대는 1,600만 원 돌려받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일 때 200, 400만 원 내 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나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세대는 다 돌려받겠고요. 2,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90%인 7,200만 원 돌려받고 나는 800만 원을 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80%니까 6,400만 원 돌려받고 나는 1,60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병원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커지는데요. 여기서 실비보험에 숨어있는 첫 번째 혜택,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는 너무 많이 내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기부담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마지노선은 200만 원이라고 정해놓습니다. 200만 원 이상 나오는 병원비는 내지 마. 이게 자기부담 상한제죠. 이걸 그대로 좀 전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면 2, 3세대 자기부담금이 800만 원인데 다 내지 말고 200만 원만 내. 4세대는 1,600만 원인데 너도 다 내지 말고 200만 원만 내. 그럼 결론이 3세대도 7,800만 원 돌려받고 4세대도 7,80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실비 가입자들에게 행복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비인 4세대는 자기부담 상한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4세대 실비를 뺀 나머지 실비는 급여 비급여 가리지 않고 200만 원 넘으면 다 돌려주는데 4세대는 급여 병원비와 비급여 병원비를 나눠서 급여 병원비는 자기 부담 상한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비는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아쉬워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다 비급여 치료 비용입니다. 4세대는 내가 내야 할 돈이 30%죠. 30%인 1,500만 원은 내가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부담 상한제는 확실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병원비 때문에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건 가난하냐 부유하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어리냐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부담 상한제를 잘 이용해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두 번째 실비보험 혜택 살펴봅시다. 일부 직장인은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가입하는데요. 이러면 내가 개인으로 가입한 실비와 회사 단체 실비 두 가지를 중복으로 갖고 가는 거죠. 둘 다 갖고 있으면 2배를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죠. 실비보험은 다시 말해 실제 손해본 금액을 충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조금 어렵게 비례 보상한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 3천만 원을 냈다면 자기부담금 빼고 개인보험 2,800만 원, 단체보험 2,800만 원, 총
5,6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개인 보험에서 1,400만 원, 단체 보험에서 1,400만 원, 토탈 2,800만 원만 병원비를 돌려받습니다. 이러니 두 개를 동시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실비보험의 혜택이 바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건데요. 2023년 이전에는 개인이 가입한 실비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개인이든 단체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납입 중지하면 됩니다. 단체 실손을 중지하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는 4세대, 내 개인 실손은 옛날 실손,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옛날 실비인데 납입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현재 실손인 4세대로 강제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중지시켰을 당시 옛날 실비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실비보험 납입 중지는 정말 효율이 좋은 기능인데요. 이런 분도 있겠죠. 원래 개인 실비는 없었고 회사에서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단체 실비 혜택은 못 받는데요. 이때는 전환 제도를 통해 개인 실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좋냐면 개인 실비 없이 단체 실비로 병원비 보상받고 사시다가 50대가 넘어 퇴직하고 나서 개인 실비 가입하려는데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작은 수술을 받거나 여러 번 병원을 다녀와서 건강체로는 가입할 수 없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바로 전환한다면 굳이 이런 병력 때문에 피해를 안 봐도 되고요. 그런데 무리 없이 전환하는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를 수령했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 10대 중대 질병이 발병된 이력이 없는 경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 납입 중지 기능을 잘 사용해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걸 줄였으면 합니다. 단 회사 들어가자마자 납입 중지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최소 개인 실비를 1년 이상은 유지하고서 중지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단체 실비 한도가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무조건 개인 실비 납입 중지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큰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돌려줄 건데 한도가 적으면 돌려받을 게 적은 거고 내가 내야 할 병원비가 늘어나니까 이것 또한 꼼꼼히 잘 챙겨 봐야겠습니다.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 실손을 중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 대답은 개인 실손을 중지하면 보험료는 줄일 수 있으나 단체 실손 보험 가입 금액, 보장 범위 등이 개인 실손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꼭 설계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세요.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납입 중지랑 동일하긴 한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살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고 계시면 한국 실비보험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제도가 생겼어요. 이 제도는 해외에 오래 계신 분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기 위한 건데요. 납입 중지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이미 납부하신 보험료까지 환급해 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3개월 이상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계셨던 기간 동안에 실비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해외 나가기 전에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납입 중지 기능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보험으로 전환해 두시면 좋아요.
좋아요. 만약 해외여행 보험이 없거나 상황이 다르다면 그냥 청구해서 보험료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돈 지출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 꼭 환급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에 숨겨진 마지막 혜택과 함께 실비보험 청구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바로 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를 냈다면 그 시점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날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입자의 청구 이력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과다 청구자로 찍히거나 질병 코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실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실비 외에 다른 보험들도 다 바꾸고 싶다면 그동안 모르고 청구했던 실비보험 기록이 발목을 잡아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로 몇 년간 특정 부위 보장을 못 받거나 할증이 붙어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건강염려증이 좀 심해서 거의 2년에 한 번 CT를 찍고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험을 바꾸려고 저에게 연락했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았던 검진 비용들이 보험을 바꾸는데 발목을 잡아서 부담보로 가입해야 하는 등 정말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제대로 알려야 하지만 알릴 의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분별한 실비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지사항에 5년 이내에 통원치료 7회 이상일 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3년간 6번 받았다면 고지 의무가 아니라서 보험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번 내내 실비 청구를 했다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전에 해당 회사에서 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어느 부위인지 하며 꼬치꼬치 캐묻고 가입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청구 이력을 보고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실비 청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셨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청구하셔서 그만큼 보장받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험 청구권이 3년이라는 점을 활용해 3년간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고 더 이상 바꾸거나 추가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 간병인 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수술비, 특약 등을 준비 중이거나 보험을 바꿀 예정이라면 병원 방문할 때마다 다 청구했던 이력이 다른 보험 상품 가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건 고지 의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 3개월 이내 병원 갔거나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이력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을 동일한 질병으로 받았거나 7번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람이나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 고혈압, 에이즈와 같은 성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료 아끼려다가 보험 상품 가입이 취소되거나 나중에 아무것도 가입 못하는 블랙리스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고지하셔야 하고 어차피 보험사에서 알게 되니 실비 청구 바로 하셔도 되고요. 단 이런 경우가 아닌 7회 치료인데 5회 치료만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괜히 5번 내내 실비 청구했다가 다른 상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거나 부담보 할증, 특약 제거 요청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런 케이스는 잘 모아 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첫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 단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납입 중지할 수 있고 나중에 단체 실비를 특정 조건 아래 개인 실비로 전환도 할 수 있어요. 셋째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비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혹시 납입 중지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 환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실비보험은 병원비 지출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직 보험이 완성되지 않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바꿀 예정이라면 일일이 청구하기보단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위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아파서 병원 가거나 다쳐서 병원 가도 웬만한 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병원비 부담도 줄여주는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챙겨갈 수 있는 게 보험인데요. 결국 내가 가입한 상품에서 제대로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상품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안심하고 치료받고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실비가 보장 안 해주면 어쩌지? 라고 걱정으로 간호사나 의사한테 이거 실비 처리되나요? 병원비 얼마예요? 라고 비용 걱정하시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면 집중도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아프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혜택을 통해 내가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과 관련된 영상은 4남매 아빠 유튜브에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내용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2개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개 회사들의 보상 범위,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고객님께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의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남매 아빠는 다음에 또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실손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4남매 아빠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나 카톡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